이거 내가 준 선물 맞지? 한번 같이 열어보자. 정성스레 포장된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샴푸와 린스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담는 거라지만 받는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건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난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다. 다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렴. 당신, 말이 틀리잖아. 명절 선물은 당신이 직접 고른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대체 이게 뭐야? 오해야, 여보. 그래도 드린 건 맞잖아.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려고 했어. 참,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너한텐 따로 용돈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사정사정 빌더라. 어머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나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며느리는 거짓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결국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밍크코트와 한우 선물 세트를 구입해서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친정엄마는 밍크 코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 몰래 우리 엄마는 고작 샴푸린스로 퉁치고 장모님은 밍크코트랑 한우를 드려. 내가 번 돈으로 처갓댁에 퍼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일해서 직접 해드려. 여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난 우리 어머니만 챙길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챙겨.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장혜란 씨입니다. 강릉 외곽의 작은 바닷마을, 올해 68세가 된 장 씨는 소박한 민박과 건어물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집 아래층에선 건어물 가게를, 위층에선 계절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을 운영하는 것이 장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장 씨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고단한 세월을 이겨낸 단단함도 그 속에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 바다에 나간 뒤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때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남편의 얼굴에 장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굵직한 고비마다 늘 혼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장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장사도 하고 홀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삶이 고되었지만 아들 태영이는 의젓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성격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장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던 장 씨는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아들은 이제 장 씨에게 삶의 동행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보기 안쓰러운데 새로운 분도 만나고 하셔야죠. 얼마 전 아들이 전화로 건넨 말이 생각났습니다. 장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연애. 너나 빨리 결혼해라. 자신보다 아들의 결혼이 먼저라고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장 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몇 년 전 지역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도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그녀에게 아들은 점점 마음을 열었고 장 씨도 그 소식을 듣고 한껏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장 씨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희라고 합니다. 수줍게 인사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희 역시 어릴 적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성장해왔다고 했습니다. 모녀는 서울 변두리의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로 평생을 살아왔고 생활은 늘 빠듯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 씨는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영 씨도 저처럼 어머니만 계신다고 해서 처음 뵐 때부터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던 그날,
장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지. 남편 없이 자식을 키워낸 여성으로서의 공감대 그리고 반가움과 연민이 섞인 따뜻함이 장 씨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장 씨는 며느리가 친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물과 예단을 간소화한 것뿐 아니라 결혼식 비용도 시댁에서 부담했습니다. 신혼집도 그녀가 보증금을 내준 소형 빌라로 마련되었고 신혼 가전도 대부분 그녀가 선물했습니다. 얘야, 예단이니 뭐니 그런 건 필요 없어. 두 사람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장 씨는 처가댁의 형편을 알기에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태영이한테 너희 처가는 사정은 얼추 들었다. 여유 있는 쪽이 조금 더 보태는 게 맞지.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해요. 장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식구야. 내가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해. 그날 밤 장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 며느리는 정말 정성껏 시댁을 챙겼습니다. 명절엔 손수 만든 음식과 선물을 들고 방문했고 김장철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장 씨 옆에서 묵묵히 배웠습니다. 어머니, 멸치 젓갈은 언제 넣는 게 맛있어요? 지금 넣으면 되겠다. 어휴, 우리 며느리가 금방 배운다니까. 장 씨는 이 순간들이 마치 딸이 생긴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는 시댁과 친정댁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며느리는 꼭 아들과 함께 친정 어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나이 드시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시나 봐요. 처음엔 장 씨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점점 서운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의 집에 오겠다던 약속이 3번 연속으로 어긋났고 3달이 넘도록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처가댁 다녀오자고 해서 어머니 댁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또? 죄송해요, 어머니. 처가댁 갈 때 사위도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장모님이 사정하셔서요. 장 씨는 전화기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안 사더니 태영이를 아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내 아들인데 이젠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것 같네. 최근 들어 안사도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고 처가에 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섭섭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장 씨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듯한 묘한 서운함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할 예정 거니?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그건 아직 아내랑 이야기 중이에요이라고 답했습니다. 안 사돈 혼자라는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나라고 상황이 다른 게 아닌데 두 사람 볼 때마다 나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서운하구나. 장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참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억눌렀던 외로움이 입 밖으로 나오며 쌓여왔던 서운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 씨는 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제 첫 명절이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같이 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명절 2주 전부터 시간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저희 엄마랑 좀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저 아니면 챙겨드릴 사람이 없어서요. 시댁은 하루, 점심에만 들를게요. 장 씨는 담담히 그 말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장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미 정한 거면 어쩌겠니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그러나 그날 밤 장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시댁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가? 나만 이렇게 서운한가 보네. 장 씨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는 아침 일찍 도와드릴게요라는 약속과 달리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장 씨는 이미 전이며 나물, 갈비찜까지 다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홀로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늦게 온 며느리는 부엌을 잠깐 둘러보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손을 털고 거실로 가 앉았습니다. 와, 음식이 벌써 다 됐네요. 어머니가 손이 빠르셔서 전 그냥 먹기만 되겠어요. 그러곤 이내 금세 고기와 전, 나물 몇 가지를 바리바리 싸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요. 어머니 음식 좋아하시거든요. 음식을 담는 며느리를 보며 장 씨는 마치 시댁은 잠깐 들려서 먹을 걸 챙기는 장소로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섭섭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명절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민박집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모이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섭섭함이 커질 무렵 점심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현금보단 이런 선물이 더 정성스러워 보여서요. 마음을 담았어요. 색동 보자기에 정갈하게 메어진 매듭을 보며 장 씨는 순간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어머, 고맙다, 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이번 건 아내가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들까지 한마디 얹었습니다. 정성스러운 포장과 분위기에 장 씨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 씨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선물을 준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며느리가 시댁에 정이 있구나. 장 씨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혼자 선물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가 떠난 뒤 보자기를 풀며 장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된 그 안에는 놀랍게도 마트에서 흔히 파는 3만 원짜리 샴푸와 린스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 씨가 할인마트에서 재고떨이로 산 것과 같은 제품이었죠. 아니, 이게 뭐야? 그것을 보며 장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 씨는 선물 세트를 조용히 들고 화장실에 가서 한 병을 꺼내 머리를 감았습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그 순간 장 씨는 차가운 물에 온몸이 잠긴 것처럼 싸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선물이, 그토록 정성을 들였다던 선물이 3만 원짜리 샴푸 세트라니. 장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해준 것들이 떠오르며 더욱 괘씸했습니다. 지금 이건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거야. 장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샴푸 거품이 묻어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작 이런 거 받으려고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잘해준 걸까? 며느리의 선물을 곱씹으며 멍하니 앉아있던 장 씨는 다음 날 장을 보기 위해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을 지인인 미자 씨를 마주쳤습니다. 미자 씨는 밝게 웃으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며칠 전에 서울 올라가서 딸이랑 백화점 갔다가 거기에서 언니네 며느리 봤다. 밍크코트 고르더니 옆에 한우 선물 세트도 들고 있던데.
언니 며느리 통 크더라.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지만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쇼핑백을 든 손에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밍크코트? 한우 선물 세트? 누구를 위한 거지? 집으로 돌아온 장 씨는 거실에 놓인 샴푸린스 세트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밍크코트와 한우 세트를 샀다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마트 세일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샴푸 세트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줬을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장 씨는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물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도 장 씨는 계속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퇴근 후 무심코 꺼낸 한마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명절 때문에 그런가 우리 통장에서 돈이 좀 확 줄었더라고. 장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무슨 큰 선물이라도 했니? 이번에 명절 선물 때문이지 뭐. 시댁이랑 친정이랑 둘 다 드리다 보니까.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그제야 며느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선물은 어땠어? 마음에 들어? 아들의 말을 들은 장 씨는 황당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나는 샴푸린스 세트 하나 받았는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였니? 네? 샴푸린스 세트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순간 멈칫했고 장 씨는 며칠 전 지인이 서울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봤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자가 말해주더라. 내 아내가 밍크코트에 한우 세트를 들고 있던 거. 그게 혹시 척이댁 선물 아니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내 아들은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돈 많이 썼던데 명절 선물로 뭘 사느라 그렇게 썼어?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당신이 명절 선물 나보고 사라고 했잖아. 내가 좀 비싸고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날 어머니 선물도 같이 사면서 돈이 많이 나온 거야.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아들의 말로 확인된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며느리가 준 선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 이상 며느리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말투는 잔뜩 조아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오해예요. 그 샴푸 세트 말고 제가 따로 용돈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한테는 제가 용돈 챙겨드렸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장 씨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전화는 사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에 동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장 씨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내 선물 살 돈으로 친정에 쓴 거 같은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너 위해 거짓말을 하겠니? 며느리가 눈치를 살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장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문득 가소로웠습니다. 장 씨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나는 누구처럼 거짓말은 잘못해서 그럼 끊으마. 어머니! 어머니!
장 씨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일로 장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뒤 장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특히 며느리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준 보자기에 다시 쌓여진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 씨는 말없이 탁자 위에 놓인 선물 보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준 선물 맞지? 한번 열어보자. 며느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샴푸와 린스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담는 거라지만 받는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런 건 마치 사람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난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다. 다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렴. 장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아들이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리잖아. 명절 선물은 당신이 직접 고른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대체 이게 뭐야?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야, 여보. 그래도 드린 건 맞잖아.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려고 했어. 그러자 장 씨는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참,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너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 따로 용돈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사정사정 빌더라. 어머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며느리가 다급하게 막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나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만행이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며느리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결국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밍크코트와 한우 선물 세트를 단 한 개만 구입한 내역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이 이렇게. 여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장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야, 내가 시댁을 어떻게 보는지 이번 명절에 확실히 알았다. 그 샴푸 세트는 나 놀리려고 준 거니?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궁색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친정엄마는 코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장 씨는 오히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서운함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나 몰래 우리 엄마는 고작 샴푸린스로 퉁치고 장모님은 밍크코트랑 한우를 드려. 내가 번 돈으로 처갓댁에 퍼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일해서 직접 해드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여보, 앞으로 난 우리 어머니만 챙길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챙겨.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장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할란다. 앞으로 명절에 우리 집 안 와도 된다. 어차피 너도 그게 편하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별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장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기대가 배신으로 바뀌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갚으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더는 당신을 못 믿겠어. 앞으로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이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선 넘었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며느리는 계속 애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장 씨는 이제 이들 부부의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며느리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조리원비를 대주겠다는 약속도, 손주를 돌보겠다는 마음도 모두 철회했습니다. 장 씨는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더는 속지 않으리란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장 씨는 문득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긋난 기대의 끝, 조용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이제 장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 일 이후 한 번 더 장 씨를 찾아온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장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오빠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제발,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빠 마음 좀 풀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장 씨는 잠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희야, 난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차별하지 않았어.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딸처럼 챙기고 싶어서 그랬지. 너도 알잖니? 그런데도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았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허탈하구나. 돌아온 게 이거라면 나도 더 이상 바보처럼 주진 않을 거야. 태영이 말이 맞아. 넌 내 친정 챙기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하지도 주지도 않을 거다. 며칠 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사돈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 딸이 잘못했어도 그렇게까지 앞에서 면박을 주시고 선까지 그으신 건 좀 어른으로서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한참을 침묵하던 장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사돈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애가 나한테 한 일을 다 알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자식들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곧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장모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이런 일로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문제이고 어머니도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부탁드립니다. 그 뒤로 안사돈은 더 이상 장 씨에게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절연의 결심, 감정적 거리두기, 관계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집안의 모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며 공평한 가사 분담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치위생사로 일했던 경력을 되살려 근처 치과에 재취업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은 일상에 지치고 당황했지만 월세와 공과금을 직접 내고 장을 보며 월급을 쪼개 쓰는 날들이 반복되자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장 씨의 도움에 기대어 살았는지를 절감했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지. 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저녁, 장 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도희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게 행동해요. 그리고 가끔 엄마 얘기도 해요. 미안하다고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내게도 너희에게도. 며느리와의 감정을 정리한 장 씨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운영 중인 민박집은 계절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녀는 정성껏 이부자리를 손질하고 시장에서 재료를 골랐습니다.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던 장 씨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준비한 재산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돈은 아들 부부를 위해 아껴둔 노후 자금이자 사랑의 증표였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도 지금은 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들고 있는 게 맞아. 시간은 흘러 어느덧 명절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 오렴. 특별한 건 기대하지 말고. 명절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갈한 봉투에 담긴 용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준비했어요. 장 씨는 그 선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의 크기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 씨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장 씨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또 다른 명절이 다가왔지만 장 씨는 예전처럼 설레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이 물었습니다. 이번 명절엔 아들네는 안 내려오나 봐요? 장 씨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각자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가끔은 조용히 보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식한테 기대라는 게 없어지면 서운함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내 삶, 내 마음 편한 대로 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정리된 흔적이 고요히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법을 배운 장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구나.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는데.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어느새 담담한 수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장 씨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제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